오늘은 5.3절의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야?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하기는 시어럼으로 먼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A하고 B가 지금 구별을 했는데 A하고 B는 non negative integer but 이고 and not both zero, 둘 다 제로는 아니다 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는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크겠지. 일반적으로 A를 큰 것으로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A는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잖아. 그죠? 이거를 우리 보통 어떻게 쓰냐면 R equal A mod B 이렇게 쓰기도, 이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있을 거예요.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근데 걔는 B와 R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다예요. GCD of B, R. R은 일반적으로 B보다 작잖아. 그쵸? 예. 그래서 B와 R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나아. 얘를 계산한 것보다 얘의 계산량이 숫자가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B와 R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은 실은 다시 요 시어럼을 적용하면 B를 R로 나눠요. 그럼 몫이 또 Q1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R1이 있겠지. 그럼 B와 R의 최대 공약수는 R과 R1의 최대 공약수가 같단 말이야. 그럼 R1이 더 작아졌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언젠가 제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제로까지 가면 0은 모든 수의 약수죠. 맞나? 공약수예요. 공약수. 그래서 그 0 바로 앞에 0이 나오기 바로 전수까지 찾아주면 우리는 그게 최대 공약수가 될 것이다. 먼저 프루프부터 살피고 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죠. 프루프는 이렇게 할 거예요. A라는 셋이 있는데 그 A라는 셋이 C들의 모임인데 C는 A의 약수이고 동시에 C는 B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A와 B의 공약수들의 모임을 A라고 하고, B라는 셋은 D들의 모임인데 D는 B의 약수이고 동시에 R의 약수인 거예요. 두 집합이 같으면 어떻게 돼? 그럼 최대 공약수가 같은 거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A가 이거라는 걸 보여주고 B가 이거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집합 A에 들어가 있는 거 C가 A와 B의 공약수이면 그 C는 B와 R의 공약수이다
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는 D가 B와 R의 공약수이면 그 D는 A와 B의 공약수다 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C를 A에서 잡았어요. 공약수예요. 그러면 A, B, Q, BQ도 C가 나눌까요? C가 B를 나누잖아. 그러면 거기다 큐브 해준 것도 나누겠지. C가 A하고 BQ를 나눠요. 그러면 걔네들을 빼준 것도 나누죠. 근데 요 놈이 뭐야? R이지. A 콜 BQ 플러스 R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C는 A를 나누고 C는 B를 나눈다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C는 R도 나눈다라는 걸 뽑아냈으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B, R 이럴 거예요. 그러면 BQ 플러스 R을 D가 나누죠. 근데 BQ 플러스 R이 A잖아. 그래서 증명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책에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다라고 해가지고 수도 코드를 써놨어요. 5.3.3에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인풋은 A하고 B를 인풋을 할 거예요. 얘는 이러지. 얘는 non 네거티브 그 다음에 not both zero. 그것에 대해서 아웃풋은 GCD of AB. 그래서 GCD of AB를 출력하는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이 적을 것인데, 첫 번째 우리는 A를 큰 수로 택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해 봐야지. 그래서 A가 B보다 작으면 if, 그러면 A, B를 바꿔요. 수합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B가 0이 아닐 때 다음과 같은 Y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R을 모듈로 B를 이용해서 A를 잘랐을 때를 R이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모듈로 오퍼레이션을 한번 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A를 B로 업데이트하고 B를 R로 업데이트해요. 그렇게 해서 Y문을 마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쳐서 B가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return A를 해주고 맞춰준다. 이런 알고리즘이 우리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제일 처음에 A가 있으면 BQ 플러스 R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 뭘 하라는 거야? A하고 B 중에서 큰 걸 선택하란 말이지. 그 다음에 작은 것을 B라고 선택하고 B가 0이 아니면, B가 0이면 끝이죠. 다시 A0 GCD 하면 얼마예요? 그냥 A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0은 모든 수의 약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약수이기도 하잖아. 그럼 A와 0의 공약수 중에는 A의 약수만 카운트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게 A잖아. 그러니까 A와 0의 공약수는 A다. 그러니까 B가 0이면 끝난 거지. A가 주어지고 A가 더 커. B가 0이야. 그러면 A가 A와 B의 공약수야. 그렇죠? 이제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 Y문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BQ 플러스 R이 되는 요 말이 지금 이거지. R equal A mod B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 요 자리 여기에 A에 있는 자리를 B로 업데이트 시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B 자리는 R로 업데이트 시키는 거야. 그러면 나눠주면 다시 Q1 플러스 R1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R1은 B 모듈러 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다시 이제 여기에 있는 R를 R1으로 잘라. 몫이 있을 것이고 R2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계속 해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B가 R이잖아. R이 0이 될 때까지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몇 번 수행되겠느냐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 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에 의해서 A, B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에서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몇 번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책에도 써놨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504 아니 해봐요. 396 GCD 얘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단 말이지. 504가 크니까 396 곱하기 1 플러스 108 이렇게 되나 보죠. 그러면 396을 이번에는 108로 나누는 거야. 그렇죠? 그럼 몫이 얼마야? 3 플러스 72 108을 72로 나눠요. 그러면 36이래. 72는 36 곱하기 2 플러스 제로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해 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 계산을 예전에는 책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진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양쪽에다 그려놓고요. 504 안에 396이 몇 개 들어가 있겠냐? 그럼 396. 그럼 빼. 그러면 여기가 108이 생기잖아. 그럼 108이 396에 몇 개 들어가 있느냐? 3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324인가요? 맞아? 다시 108이 396에 3개 들어가 있으면 여기 3 쓰고 3 곱하기 108하면 324. 그래서 나눠주면 2, 7, 72가 되잖아. 다시 이 72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네. 72 그러면 36이 나오네. 여기 2, 72, 0 나오면 요게 최대 공약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책에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예를 들면 108은 504 모듈로 396 이렇게 쓰고, 두 번째 396은 우리 책 순서는 396 모듈로 108 했더니 72가 나오고, 108 모듈로 72를 했더니 36이 나오고, 72 모듈로 36을 했더니 0이 나오더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뒤에 가서 얘네들이 필요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때 몫이 얼마인지까지 표시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계산이 필요해. 그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내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어느 날 책에서 사라졌더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아마 이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504 나누기 396을 연분수라 그래요. 연분수. 연이은 분수. 얘가 지금 1이니까 처음에 1 더하기 어떤 1 오버 분수인데, 걔는 다시 3 더하기 어떤 1 오버 분수인데, 얘는 1 더하기 아니 2 더하기 1이지. 1 더하기 2분의 1. 아이고. 2분의 1. 잘 써졌어요? 자, 제일 밑에가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 거기에 더하기 3이야. 그거 분의 1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1, 3, 1, 2. 요게 1, 3, 1, 2예요. 요 수를 순서대로 이렇게 연분수를 만들면 이것 분의 이것의 분수 표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도 유클리디안 알고리즘하고 연분수와 관계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 책에는 없지만 그냥 요 계산이 생각나서 요거 한 김에 관련된 요런 문제가 있다. 요거 연분수를 풀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 1 더하기 2분의 1을 먼저 통분을 해서 그것에 역수 만들고 더하기 3하고, 그거 역수 만들고 더하기 1 만들고 하다 보면 396분의 504가 나오는데, 그 계산은 이따 뒤에서 할 인버스 모듈로 계산할 때 배주 아이덴티티라고 있는데, 그 배주 아이덴티티 만들 때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한테 내가 두 수를 주고 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해내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실은 그거 할 거는 아니에요. 그걸 하고 나서 뒤에 이제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계산이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거기까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언급하기를 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분석하면서 테이블을 하나 줬습니다. 테이블. 책이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260페이지 밑에 가면 Analysis of the Euclidean Algorithm 해놓고 테이블 5.3.1이 있어요. Number of modulus operation required by the Euclidean algorithm for variable of the input 그랬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A 하고 B를 0, 1, 2, 3 해서 아마 13까지 해놨네. 0, 1, 2 해서 13까지 썼어요. A하고 B를 0에서 13까지 범위에서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0인 건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선택하면 그 중에 큰 걸 A라고 놓고 작은 걸 B라고 놓고 해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몇 번 사용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걸 표로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가면 8이 있을 거야. 13하고 8인 경우에 5회가 생겨요. 5번. 표가 맥시멈이 5야. 0에서 13까지. 0에서 13까지. 여기 A, B를 선택했을 때 그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해주면 우리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을 반복해야 되잖아. 몇 번 해야 되잖아. 그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몇 번 사용되겠느냐를 표로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5회인데 그게 A가 13이고 B가 8일 경우란 말이야. 걔는 실제로 13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쓸게. 뒤로 쓸게. 순서를. 모듈러스 8. 그러면 5가 생기지. 그 다음 8은 모듈러스 5 해주면 3이 생기지. 5는 모듈러스 3 해주면 2가 생기고 3은 모듈러스 2 해주면 1이 생기고 2는 모듈러스 1 해주면 0이 생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의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표는 그렇게 작성된 건데 그 표를 보고 0에서 13까지 0에서 13까지 어떤 수가 A, B로 선택됐는지 간에 5번을 안 넘어가. 기껏해야 5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적당히 0에서 뭐 M까지 A, B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100만까지라고 하자. 그러면 그 100만까지 중에서 A, B를 선택을 해서 어떤 A, B가 선택되든지 간에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계산해주면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기껏해야 몇 개 이내일까? 한번 계산해보자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책에 이그젠플로 줬는데 100만까지라고 하면 0에서 100만까지 사이에서 A, B를 두 개 선택해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적용해주면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기껏해야 33회. 알겠습니까? 100만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듈러스 계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말이에요. 효율적이다.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해 가는 과정이 뭐 우리 책에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고 프로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것만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표가 261페이지에 테이블 5.3.2가 있어요. A를 1, 2, 3, 5, 8, 13 B를 0, 1, 2, 3, 5, 8 이렇게 가잔 말이야. 그러면 요 n은 뭐냐면 number of requires 모듈러스 오퍼레이션 A, B가 왼쪽에 주어졌단 말이야. 그 경우에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몇 번 필요하겠느냐 걔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13, 8인 경우에 지금 했잖아. 그게 5번이란 말이야. 근데 이 표를 작성할 때 어떤 의도로 작성했냐면 피보나치 시퀀스 F2, F3, F4, F5, F6, F7 뭐 이렇게
했다란 말이야. 그리고 요거는 그거보다 하나 작은 F2, 왼쪽은 F3, F4, 5, 6 이렇게 갔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혹시 이렇게 될까? 21 여기는 F7이니까 8 아니 21 그렇죠? 13 21, 13인 경우에는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의 개수가 6이겠는가? 네? 실제로 해보면 6이에요. 그래서 시어럼을 이렇게 보고 나서 컨젝처를 한 거야. 컨젝처 추측을 하는 거지. 규칙을 보고 나서 페어 A, B가 있어요. A, B라는 페어가 주어지면 뭐라고 써요? A, B 페어가 requires 모듈러스 requires n 걔는 1보다 큰 것으로 잡을 거예요. n 개의 모듈러스 오퍼레이션들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적용해주면 n 개의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페어가 있다라고 가정하자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고 A는 F의 n 플러스 2, B는 F의 n 플러스 1보다는 둘 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컨젝처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시어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책 시어럼 5.3.5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야. 증명하는 것은 수학적 귀납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어럼이 5.3.6이 있는데 걔는 뭐냐면 A하고 B가 0부터 M까지 사이의 페어예요. A, B예요. M은 8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줄 거예요. 그래서 페어가 선택됐어. A, B 페어가 선택됐어요. 그러면 at most log 2분의 3의 3분의 2m 기껏해야 요만큼의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m을 100만이라고 택해요. 그러면 로그 2분의 3의 뭐야? 요거 3분의 2요? 3분의 2 m이 100만이야. 요걸 계산했더니 33. 얼마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요 시어럼대로 하면 M보다 작은 M은 8보다 커요. 그 M을 100만이라고 택한 거야. 그러면 A, B를 둘 다 0은 아닌 A, B를 선택해요. 100만보다 작거나 같은 두 수를 선택하면 그 A, B를 가지고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적용해주면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의 계산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계산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 계산수는 기껏해야 로그 2 값이 33. 얼마니까 33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야. 34가 안 된단 말이야. 그 이내의 횟수에서. 그보다 더 작을 수 있지. 맥시멈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 여기 보면 이상하게 로그 2분의 3의
3분의 2의 m제곱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상한 수가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 2분의 3의 n 플러스 1은 피보나치 시퀀스의 f의 n 플러스 2는 2분의 3의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연습 문제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증명할 수가 있어. 그런데 f 플러스 2니까 얘는 기껏해야 이제 m이니까 a, b의 범위에서 큰 것이 a잖아. 그 m이 제일 큰 게, a가 제일 큰 게 m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를 m으로 이렇게 고쳐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2분의 3의 n 플러스 1보다 m이 크다라고 해놓고 양변에 베이스가 2분의 3인 로그를 취해주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m 플러스 1만 남고 우변은 로그 2분의 3의 m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n은 로그 2분의 3m 빼기 1이죠. 맞아? 그런데 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로그 2분의 3의 3분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로그 2분의 3의 m 더하기 로그 2분의 3의 3분의 2니까 요거는 로그 2분의 3의 3분의 2m이 되겠지. 두 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이야기에 의하면 m이 100만이다 라고 하면 100만하고 33하고 비교해주면 그게 뭐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33회라는 건 굉장히 작은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지. 하여간 그 계산량의 바운드를 제시했단 말은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할 때 우리 A, B를 선택하는데 A, B 선택 범위를 정해주면 얘는 기껏해야 얼마만큼의 유클리드한 알고리즘 다시 모듈러스 오퍼레이션이 필요한지 그것을 제시해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A 스페셜 리절트 라고 해놨는데 얘가 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RSA 퍼블릭 키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스페셜 리절트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시어럼 마찬가지 A, B가 non 네거티브 not both zero 인티저란 말은 뺐어요. 그냥 인티저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GCD of AB is equal to SA plus TB for some ST. for some 인티저 ST에 대해서 GCD가 S 곱하기 A 플러스 T 곱하기 B 꼴로 쓸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얘는 이그젬플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그젬플만 보면 거꾸로 일반화시켜서 써주는 거는 그냥 문자로만 표현해 주면 되는 거니까 더 쉽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73을 110으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2고 그럼 220이니까 나머지가 53일 거예요.
273을 왜 110으로 나눴어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은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는 게 첫 번째 시작이야. 그래서 먼저 그 스와핑해서 큰 수를 A라고 놓고 작은 수를 B라고 놓고 시작을 하잖아. 이제 유클리디안 시어럼에 의해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에 의해서 110을 53으로 나눠요. 그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몫이 1이 아니죠. 몫이 2죠. 6이니까 나머지가 4네. 다시 53을 4로 나눠요. 그렇지? 그러면 13 플러스 1이래요. 그래서 4는 1로 나누면 4 플러스 제로니까 요놈이 GCD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은 53 빼기 4 곱하기 13이에요. 53 빼기 4는 110 빼기 53 곱하기 2 곱하기 13. 됐나요? 그러면 얘는 53이 토탈 몇 개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지. 26에다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27이지.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0 곱하기 13 해주면 되나요? 오케이. 다시 53은 273 빼기 110 곱하기 2 곱하기 27 빼기 110 곱하기 13. 53만 273 빼기 110 곱하기 2로 바꿔 쓴 거야. 그래서 얘는 273이 몇 개 있어요? 27개 있어요. 뭐 더하기로 해도 되고 빼기로 하는데 더하기로 해봅시다. 더하기로 110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7이니까 마이너스 54. 54에다가 13을 더해주면 얼마야? 67? 그래서 마이너스 6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계산해야지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때 27이 여기 말하는 S고 마이너스 67이 여기 말하는 T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67은 모듈러스로 잘랐을 때 나머지가 아니지. 모듈러스로 잘랐을 때 나머지는 우리 0과 그 모듈러스 넘버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렇죠? 그러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지금 1은 273 곱하기 27 플러스 110 곱하기 마이너스 67이었는데 모듈러스 273으로 자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은 110 곱하기 마이너스 67이죠. 모듈러스 273에 의하면 이건 지우고. 맞나요? 273으로 자를 거니까 273 곱하기 27은 0이잖아. 그래서 남는 거는 110 곱하기 마이너스 67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마이너스 67은 0과 273 사이의 수가 아니잖아.
0과 273 사이의 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273 얘는 1 이퀄 110 곱하기 206 모듈로 273 마이너스 67은 모듈로 273으로 0과 273 사이의 수로 바꿔주면 206이래요. 알겠습니까? 그때 요 놈을 D 인버스 of 요거 모듈로 요거 라고 해요. 그때 206을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110과 273이 서로 소임을 보여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해봤더니 최대 공수가 1이 나오더라.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110에 모듈로 273에 관한 인버스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곱해서 110에다가 곱해서 모듈로 273으로 잘랐을 때 1이 나오는 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야. 그 나오는 과정을 지금과 같이 한다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내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두 수를 줬는데 그 두 수가 서로 소인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할 거야. 서로 소면 걔를 아까 이렇게 쓴 것을 배주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배주 아이덴티티를 만족시켜주는 ST를 찾아라.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나 모듈로를 자 여기서 모듈로 A로 자를 수도 있고 모듈로 B로 자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모듈로 큰 거 A로 잘랐다라고 하면 T가 인버스 모듈로겠지. 근데 요 T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 음수인 경우에는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버스 모듈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나누는 수, 모듈로 수보다는 작은 수로서 곱해서 모듈로에 의해서 1이 나오게 되는 그 수. 그 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과 관계 지어서 제가 따로 지금 그 컴퓨팅 언 인버스 모듈로 언 인티저 해가지고 우리 책에 증명을 해놨는데 그 증명을 지금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냥 여기서 이그젠플에서 보다시피 자 이게 1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1이다라고 하면 모듈로 얘로 잘라라 라고 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이 요곳에 인버스 모듈로인 거야. 얘로 잘라라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요곳에 인버스 모듈로인 거야. 그죠? 근데 단 여기서 조심할 거 음수가 나온 경우에는 걔를 양수로 바꿔줘야 된다. 그치? 이렇게. 그 다음 5.4절은 스킵 섹션인데 그래도 5.3절이 명목이 5.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개념인지만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수로, 넘버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전송할 때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노출됐을 때 그 메시지를 암호화 시켜서 못 보게 하겠단 말이지.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그렇게
보낼 때 퍼블릭 키라고 해서 공개되어 있는 값 몇 개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개인이 자기가 복호화 시킬 때 필요한 넘버를 계산을 해. 그래서 메시지가 암호화돼서 오면 그것을 자기 개인 키로 다시 복호화 시켜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는데 그것을 RSA라는 3명의 학자들이 만든 알고리즘 시스템이다. 부호화, 암호화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RSA, 그 다음에 퍼블릭 키, 공개 키가 제시되어 있다 해서 퍼블릭 키, 크립토 시스템, RSA, 공개 키. 걔는 메시지 여기 써져 있기를,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고 이제 조금 더 암호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단순하면 노출이 되잖아. 그 다음에 해킹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렇지 않도록 몇 가지 더 덧붙여서 암호화 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A, B, C 각각의 캐릭터들이 있으면 그 캐릭터들을 넘버로 변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스테이트먼트,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있는 각각의 알파벳에 대해서 대응되는 숫자가 있었잖아. 그 숫자들을 쭉 나열해 쓰고, 그러면 숫자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있으면 어떤 거는 2자릿수일 수도 있고 어떤 건 1자릿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 2자릿수로 규격을 맞춰요. 그래서 만약에 3 그러면 0, 3 이렇게 쓰겠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send money를 암호한 게 200515011416416150526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티저로 바꾸겠다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 이 메시지를 A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A는 알파벳으로부터 넘버링이 어떻게 돼서 이 숫자가 나와 있는지 그 규칙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린 요 숫자만 얻어내면 되잖아. 그쵸? 그런데 실은 이렇게는 안 하지. A를 1, B를 2 이렇게 해주면 너무 초보적이잖아. 암호 이론의 최초가 그 알파벳 시프트 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있으면 그 알파벳을 A, B, C, D를 전부 다 시프트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 시프트를 오늘은 3만큼 시프트 시켰다. 내일은 5만큼 시프트 시키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그때마다 숫자가 다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메시지이지만. 그러니까 중간에서 얘가 메시지를 들고 가. 근데 전혀 못 알아보는 문자야. 근데 걔네를 시프트 시키면 원래대로 돌아와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차리잖아. 그게 암호문의 제일 원시적인 첫 번째 형태예요. 근데 여기 A를 1, B를 2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조금 너무 심플하니까 요걸 시프트 시켜서 숫자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란 말이야. 하여간 그래서 싱글 인티저가 나왔으면 choose to prime P, Q 그랬어요. 그러니까 P하고 Q는 가급적 큰 프라임 넘버예요. 그래서 걔네 둘을 가지고 Z를 계산해요. P하고 Q를 곱해요. 아주 큰 소수예요. 그 큰 소수를 둘이 곱해 놓으면 곱한 값을 주면 걔를 소인수 분해해서 P, Q를 못 찾아내요. 이론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야. P하고 Q가 커지면. 근데 나는 PQ를 가지고 있으니까 P-1, Q-1 계산할 수 있고 곱해서 파이를 만들어요. 이건 이제 오일러 파이 펑션하고 관계지어서 파이를 만들어내고 GCD of n 파이가 1이 되는 n을 선택해요. 일반적으로 요 n도 프라임으로 선택을 해요.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ns 모듈로 파이 이퀄 1이니까 모듈로 파이에 관해서 n의 인버스 모듈로가 s가 되게끔 지금 방금 전에 했듯이 n하고 파이의 GCD가 1이니까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에서 배주 아이덴티티 만들어서 모듈로를 파이로 잘라주겠단 말이잖아. 그러면 ns 모듈로 파이 이퀄 1이 되는 s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을 S를 계산해 놓고 다섯 번째 Z하고 N은 퍼블릭 키로서 공개하고 이제 P, Q, S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S는 내가 계산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메시지 A가 있으면 메시지는 지금 커다란 인티저예요. 그 인티저를 N 거듭 제곱을 해. 그것을 모듈로 Z로 잘라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C라고 이걸 암호화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때 A의 N제곱 모듈로 Z도 우리 앞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리피티드 스퀘어링이라는 걸 배웠지. 그래서 C를 계산해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던져주면 A는 내가 S를 가지고 있잖아. 그 도착한 C를 S제곱 해주고 모듈로 Z로 잘라주면 A가 디크립트 다시 환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A를 찾을 수 있다. 실은 마지막에 C의 S승이 모듈로 Z에 대해서 A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오일러 파이 펑션이라는 정수론의 수학 함수 이론을 조금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살아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A의 N제곱 모듈로 Z나 C의 S제곱 모듈로 Z 이것들을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리피티드 스퀘어링에 의해서. 그 다음에 S를 계산하는 거를 지금 배웠단 말이야. 5.3절에서. 그렇지? 그러면 요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5장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정수론적 이론을 다 앞에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3절까지 하면 여기에 있는 요 NS 모듈로 파이 이퀄 1이 되는 그런 S를 찾아서 A를 환원해 준다. 요게 RSA 퍼블릭 키의 수학적 이론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프로그래밍화 해놔서 뭐 그냥 집어넣으면 저절로 계산하게끔 나오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했듯이 프라임 넘버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라임 넘버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P가 커지기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지. 그런 것에 착안해서 커다란 프라임 넘버 두 개 곱해서 퍼블릭 키를 Z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RSA 퍼블릭 키는 이미들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NS 모듈로 파이 이퀄 1을 만족시켜주는 S를 찾고 싶었단 말이야. 그걸 찾는 과정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부터 배주 아이덴티티 찾아내고 거기서 모듈러로 잘라서 인버스 모듈러를 찾는 거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5장 이야기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6장부터는 이제 그 조합론적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카운팅 하는 거, 카운팅. 뭐 이미 카운팅에 대해서도 언제 배우죠? 경우의 수라고 해서 배웠죠? 그 경우의 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지저분하고 어려운 문제 들어갈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아이덴티티들 그런 것들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업 계획서에는 8주차에 6.123을 뭐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이야기했듯이 시험 주간에는 진도는 따로 안 할 거니까 요거는 8주차가 아니라 9주차부터 조금 부지런히 하면 뭐 금방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시험 범위 5장까지 대충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려고 헷갈릴 만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질문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 수업은 진행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연구실로 찾아오면 되는데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다들 그냥
질문을 메시지로 하기 때문에 메시지로 질문하다 보면 질문하는데도 한계가 생기고 질문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는데도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하고 첨부한 거하고 서로 매치가 안 되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는 것들도 있는데 하여간 내가 몇 번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최대한 설명해 주려고 애는 쓰는데 시험 전까지 공부를 해야지 질문이 생기죠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준비하다 보면 질문거리들이 생기면 그거 잘 체크했다가 질문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면 안 되면 손으로 써서 질문해서 찍어서 그냥 첨부하면 될 거 아니야.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데 질문을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질문 내용을 보면 수학은 데피니션으로부터 시작해요. 명확한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고 헤맬 만한 것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어요. 혹시 내가 질문한 게 그 내용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 동영상 다시 찾아서 보든지 아니면 책에 그 부분이 설명되어 있을 때 그거 찾아보든지 뭐 그렇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뭐 지금 11시 반, 11시 32분인데 뭐 특별한 상황 없으면 이렇게 하고 다음 수요일 날 보는 것으로 하죠. 질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